안녕하세요. 한손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손해사정상 한상훈입니다. 신장에 대한 얘기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신장에 암이 생기면 이제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 C64에 해당하는 신장암 코드를 받게 되시는데요. 신장에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분쟁이 가능해요. 발생하는 조직학적 형태에 따라서 경계성으로 볼 것이냐, 악성으로 볼 것이냐 라는 분쟁이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신장암 코드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치료하는 방법의 차이 때문에 암진단비 지급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오늘 이제 영상을 촬영하려고 하거든요. 암진단 코드를 받았는데 암진단금이 안 나온다고요? 그렇죠. 신장암 같은 경우에는 암이기 때문에 1차, 2차 병원급이 아니라 대학병원에서 진단을 받게 돼요. 근데 그 대학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으니까 암진단비를 못 받을 거다라는 생각은 하나도 못 하시는데, 우리가 병원에서 진단을 받는다는 것은 보험회사의 보험금 청구권이 있는 것이고, 청구권 이퀄 보험금 지급은 아니니까 청구권을 행사하면 보험회사의 심사팀에서 그 청구권을 심사하고, 심사한 결과에 따라서 보험금이 지급이 될 수도 있고 부지급이 될 수도 있는 경우인데, 신장의 경우에는 영상을 촬영하고 암이라고 해서 수술을 해요. 그러면 그 병변을 도려내거나 그 종양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신장 자체를 떼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문제되실 게 전혀 없는 거고, 의료기술이 계속 발달하니까 비침습적인 치료 방법, 하루 만에라도 치료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계속 개발이 되다 보니까 고주파 열치료술이라는 게 있어요. 신장에 아주 작은 종양이 생겼을 때, 특히 3cm에서 4cm 미만의 종양이 생겼을 때는 대부분 고주파 열치료술로 해서 피부 바깥에서 강한 열을 주입해서 그 종양을 없애거나 크기를 줄이는 치료법이고, 그랬을 때 예후가 매우 좋기 때문에 굳이 환자의 배를 이제 가르거나 복강경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좋은 장점이 있는 거죠. 고주파 수술이면 이거 갑상선에서 많이 하는 거예요? 아, 맞아요. 신장도 똑같이 이제 그 치료로 좋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의사분들께서 이 환자 돈을 받게 해주려고 내가 침습 치료를 해야 되겠다 이러지는 않잖아요. 환자한테 가장 좋은 방법을 통해서 치료를 하시는데, 환자의 예후에 따라서 열치료술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환자가 내과적인 질환들이 너무 많아요. 수술하다 혹시라도 잘못될 수 있으니까. 아니면 환자가 본인이 거부를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이제 그런 치료법의 대상이시긴 한데, 약관으로 돌아와서 보험 약관에서 암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봐야 되는데, 신장암 C64 코드는 우리가 악성신생물 분류표라고 해가지고 이런 코드를 받아야 암입니다 라고 하는 거에 들어가 있죠. 고해감이나 뭐 특정암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일반암 진단비 분류 코드에 들어가 있죠. 당연히 그거 보고 일반 그 소비자분들은 내가 암 진단비 지급 대상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암의 진단 확정, 이 진단 확정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을 들어가서 보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첫 번째로 암 진단에 대한 확정에 대한 그 약관 그 분류가 여러 차례 조금 변경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한데, 첫 번째로 병리학적 진단이 되어야 된다예요. 병리학적 진단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나를 진료한 임상의사가 아니라 내 종양의 조직을 본 조직학자가 암이라고 해야만 진단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조직검사상으로 암으로 나와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암진단비 분쟁은 되게 어떻게 돼요? 조직을 떼냈는데 이게 암으로 보기도 애매하고, 이렇다고 또 이걸 암이 아니라고 하기에도 병리학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다를 수 있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암이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예 조직을 검출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러면 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첫 번째로 병리학 진단이 나와야 된다. 병리학 진단을 못했을 때 임상학적 진단이 가능하다. 암보험약관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환자가 사망하여 병리학적 진단이 불가능할 때에는 암으로 치료받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은 병리학적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병리학적 진단이 아닌 경우에는 어떤 게 조건이 되어야 돼요? 사망이 조건이 되어야 돼요. 의학기술은 계속 발전을 하는데 사망으로만 한정하고 있으니까 소비자분들이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인 거고, 우리가 뇌종양을 한번 예로 들어보자고요. 뇌는 우리가 위나 대장처럼 쉽게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데가 아니니까 영상을 통해서 암이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발생한 부위가
너무 위험한 부위, 환자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100% 예상되는 경우라면 자기가 몸을 건강한 채로 가장 오래 쓸 수 있는 만큼 써야 되겠죠. 계속 경과관찰만 하지 수술을 해서 조직을 검출하진 않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사망은 안 했는데 머릿속에 암은 있고, 약관에 따라서 봤을 때 너는 병리학적으로 확진이 안 나왔으니까 우린 돈을 못 줘, 임상학적 진단이야 라고 얘기해도 사망해야 되잖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대한 조건이 완화가 돼가지고 다시 약관을 보면 병리학적 진단이 불가능한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장암에 대해서 고주파 절제술을 하시는 분들은 병리학적 진단이 불가능한 때로 해석을 해야 되나요? 아니죠. 병리학적 진단 가능하지만 의학기술이 발달한 거고 환자 편의에 의해서 굳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보험사가 주장하는 건 그겁니다. 암이 있는데 굳이 내가 큰 리스크를 감수하고 마취하고 막 이렇게 해서 조직을 검출해서 보험사에 암으로 주장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의사가 크기가 작지만 단순히 경과관찰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그 병변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를 해야 되고, 가장 유용한 방법은 비침습적 치료 중에 고주파 열치료술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걸 받고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 환자 입장에서 내가 신장암이고 신장암 보험금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자료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CT나 MRI, 영상의학적 근거. 그리고 두 번째가 나를 치료한 의사의 소견. 이거 말고는 사실 보험회사에 대항할 수가 없거든요. 증명할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암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고, 의사도 신이 아닌 이상 확답할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왜 진단에 신장암이라고 코드를 하느냐, 이거에 저희가 주안점을 둬야 되는데, 신장암 진단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분쟁이 된다? 아니다. 전통적인 수술 방법을 통해서 병변을 제거해서 신장암 코드가 나오신 분들은 문제되실 것이 없고, 신의료기술에 의해서 종양 크기가 적고 그 조직 검사를 못 하시는 분들, 또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건데, 열치료술을 하시기 전에 조직 검사의 일종인 미세바늘 흡입 검사라는 게 있어요. 미세한 바늘 집어넣어서 쭉 당겨서 그 액상세포를 보는 거예요. 거기서 암세포가 검출이 되면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유리한 고지에 있으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암세포가 안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암이 아니니까 아무런 치료를 안 받아도 되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사분들을 만나보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미세바늘 흡입 검사를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냥 영상만 찍고 고주파 절제해서 바로 들어가시는 분이 있고, 미세바늘 흡입 검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셔서 암이 나오신 분들이야 보험사에 대응하기가 좋고, 하셨는데 아닌 경우에도 그럼 왜 C코드를 주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들어보면 양성이냐 음성이냐로 판정이 나는데 위음성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양성이었는데 병변의 표본이 충분히 채취가 안 돼가지고 이 사람은 그냥 음성으로 판단이 나온 것 뿐이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음성 환자들을 다시금 보면 양성이었던 확률이 40% 이상 된대요. 그러니까 음성이 나와도 그걸 믿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의사들 입장에서 할 필요가 없다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고주파 절제술 열치료술 하신 분들은 미세바늘 흡입 검사를 안 하죠. 그러면 말 그대로 보험회사의 조직 검사, 뭐 병리학적 검사 이런 걸 제시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없죠. 그러면 이제 다시금 약관으로 우리가 돌아와야 되는데, 사망한 경우로 구분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병리학적 진단을 하지 못한 경우로 구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사망한 경우로 조건을 하고 있는 회사도 무조건 사망 안 했으니까 임상학적 진단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정말 임상학적으로도 내가 암으로 볼 수 있는지를 먼저 체킹을 하셔야 되잖아요. 첫 번째가 영상의학과 판독지, 두 번째가 임상의사의 소견인데, 임상의사의 소견은 의사가 자기가 진단을 내렸으니 소견을 잘 써주시겠죠. 자기가 왜 이렇게 암의 진단을 내리게 됐는지. 제가 보고 있는 건 두 번째 그 영상의학과 판독이에요. 영상의학과에서 그 MRI나 CT를 찍고 그 영상을 보고 임상과 선생님한테 우리는 영상을 보고 이렇게 판독했습니다 라는 판독 보고서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판독을 신장암입니다 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냥 RCC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너무 좋은데, 룰아웃이라던가 서제스티브, 서스피셔스, 이거는 말 그대로 방사선과 선생님의 판독하는 스타일일 수도 있고 정말 의심이 돼서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판독이 나와버리면 정말 어려워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우선 기본적으로 판독지는 손을 댈 수가 없다. 임상의사에게 소견받는 게 되게 중요한데 소견을 그냥 들이대면 안 되겠죠. 신장암 고주파절제술 하시는 분들에 의한 판례가 있어요. 그 판례를 보면 그분은 미세바늘 흡입 검사를 3번이나 하셨어요. 근데 3번 다 음성이 나온 거예요. 암으로 볼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고주파절제술을 한 다음에 진단을 내렸거든요. 그 의사에게 사실조회 신청을 했을 때 그 의사가 했던 얘기가 위임성의 가능성이 너무 높은데 그래서 내가 여러 차례 한 것인데 나는 결국은 이 결과를 못 믿겠다. 그 흡입검사. 네, 흡입검사를 못 믿겠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걸 믿고 놔뒀을 때는 몇 개월 뒤마다 이제 영상을 찍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퍼져가지고 있으면 그때 비로소야 암이라고 인정을 하는 건 너무 바보 같은 일이라 이거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진단을 병리학적으로 보고 최종 진단 내가 내린 거고 이 사람은 암 환자가 맞다. 근데 그게 법원에서 받아들이게 된 계기가 뭐냐면 조직검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음성이 나왔어요. 신장암이 아니다가 아니라 법원에서는 이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단을 못 내리는 경우니까 이건 병리학적 진단이 불가능하다. 직접 조직을 해부해서 본 게 아니라면 이 신장암이 적어서 고주파절제술을 한 케이스들은 병리학적 진단이 불가능한 거니까 병리학적 진단 나온 거 다 옆으로 치워놓고 임상의사한테 진단받는 거 맞다 라고 해서 1심, 2심 다 소비자가 이겼고요. 보험회사에서도 제가 담당자여도 납득을 못할 만한 판례죠. 당연히 상고를 했는데 상고에서 기각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볼 가치도 없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원점으로 돌아와서 소견을 우리가 잘 받아야 되는데 진단서를 발행한 의사라고 해서 무조건 소견서를 잘 써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내가 이 환자를 진단을 내려야 치료를 할 수 있잖아요. 진단을 준 것과 어떤 의사가 보더라도 이 환자는 이 진단이 맞아 라고 얘기하는 건 다르잖아요. 경험이 풍부하신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임상 경험을 토대로 진단을 내리신 분이면 소견을 요청했을 때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써주실 거예요. 그런데 신장암이 아니라고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신장암이라고 또 확정적으로 진단을 내린 건 아닌데 그래도 진단서는 또 발행을 해야 되고 하니까 신장암으로 주신 그런 분들은요, 그런 소견을 요청할 때 아예 최종 진단을 빼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경과관찰을 보면서 추적관찰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한테 소견을 받아버리면 안 되죠. 이 신장암에서 고주파절제술을 하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전문가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의사분한테 소견을 받을 때는 반드시 yes, yes, yes가 나오게 해야 돼요. 소견서를 받을 때 아무런 의학적인 지식 없이 선생님 소견서 써주세요 해버리면 소견서 내용이 안 좋으면요 차트에 기재가 될 거고 그럼 보험회사에서 나중에 심사가 나왔을 때 그 내용 다 떼갈 거 아닙니까? 내가 이걸 숨길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싸울 수 있는 한 텀을 보험사에 주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소견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전문가 도움을 받으셔야 되고 소견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보험사가 뭘 요구할까요? 이 의사가 신장암이라고 했으니 다른 의사도 신장암이라고 하면 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의료자문에 동의를 하시면 안 되죠. 신장암이 아니라고 의료자문 회신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신장암일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판단을 보류해야 된다. 이런저런 얘기들로 해서 보험금 부지급이 되고 있는 실정이죠. 그러니 오늘 요약해서 좀 다시 말씀드리면 신장암 환자분들 중에서 수술을 하셔서 실제 조직을 검출하신 분들이라면 문제되실 게 없고 고주파 열치료술이나 복강경으로 해서 이제 냉동요법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조직을 검출하실 수가 없으니까 임상학적인 진단에 기대를 하시는 건데 그런 분들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고 미세바늘 흡입 검사를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안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소견을 받고 의학적으로 법률적으로 보험사에 대응을 하셔야 보험금 지급 확률이 매우 높아질 수가 있다. 신장암 진단을 받으시고 고주파절제술을 하신 분들이라면 청구 전에 무조건 전문가를 찾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100%죠. 고객분들은 사실 그거 판단하기가 어렵고 설계사분들이 내가 담당하는 고객분들이 신장암에 걸리셨는데 그 조직을 검출할 수 없는 치료를 만약에 시행을 했다 하면 설계사분들이 먼저 알고 수습시키고 전문가를 찾는 방법으로 가야겠네요. 그렇죠. 자기가 관리해 주시는 그 고객분들이 큰 질병에 걸렸을 때 무언가 도와주시려고 막 해서 지금 있는 청구권을 빨리빨리 해서 이렇게 고객분한테 돈이라도 받게 해주시려고 열심히 하시는 건 알겠는데 청구 계획을 짜는 게 첫 번째
그래서 언제 청구하느냐, 어떤 근거를 갖고 청구할 거냐, 어디부터 청구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짜서 들어가는 게 이제 고객분의 보험금 지급 확률을 매우 높이는 거기 때문에 신장암이 꼭 아니더라도 중대질환 치료를 받고 있다, 이렇게 진단이 나왔다라고 하시면 절대로 실비 청구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고 모든 자료들을 보고 천천히 청구 선택을 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나 신장암 같은 경우는 수술할 게 아니라면 영상만으로 진단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영상을 들고 이 병원 저 병원을 의사들 진료를 받다 보면 어느 병원 의사는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의사가 있을 거고 어디 병원 의사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의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이 아닌 이상 그 종양이 암이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의사는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리한 의사한테 진료를 받고 청구권을 행사하시는 것이 훨씬 좋죠. 제가 손사님하고 컨텐츠를 계속 만들면서 보니까 보통 3대 질병이라고 그렇죠. 얘기하는 네네. 그 암이랑 뇌심 이쪽은 우선 진단이 나오면 무조건 손해사정사님들한테 연락하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보시고 한번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제일 좋죠. 그래서 저희도 문의가 왔을 때 이건 무조건 맡기셔야 된다라고 얘기는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쟁이 돼야만 맡기는 거고 문제점이 있어야만 진행을 하는 거지 문제가 없는 건을 또 선임하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염려하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건 소비자분들은 본인들 계약을 관리해주는 설계사분들을 좀 신뢰를 하시고 그 설계사분들한테 1차적으로 충분한 상담을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알아보셔도 늦지 않으니까 보험금 청구권은 3년이니까 천천히 좀 하셨으면 좋겠다. 암진단비 요즘에는 뭐 1억 가입이 우수니까 청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억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건 급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전문가분들답게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신 다음에 고객과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좀 촬영을 해봤습니다. 진단받은 고객 입장에서는 요즘에 뭐 경기도 어렵고 한데 이 진단으로 인해서 또 몇 천만 원, 억에 가까운 돈을 이제 받을 수 있는 질병으로 진단이 됐다고 하면 얼른 빨리 받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클 텐데 그거를 설계사분들이 처음에 보험을 가입시킬 때 이런 중대질병들은 청구 전에 무조건 연락을 자기한테 주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좀 미리 잘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좋죠. 사실 그게 고객 관리의 첫 번째죠. 왜냐면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건 아니니까. 보장을 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거기 때문에 그 어떤 걸 청구하는지 설계사분들을 꼭 거치시는 게 저는 중요할 것 같고 설계사분들도 너무 바쁘시다고 그걸 대강대강 보지 마시고 중대질환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검색도 좀 해보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내니까 작은 부분이라도 디테일을 놓치지 마시고 서류나 이런 것들 구비하시는 것부터 고객분들한테 꼼꼼하게 받으셔서 고객분께서 피해가 없으시도록 저희한테 설계사분들한테 연락이 많이 오잖아요. 저희한테 자료를 보내주시는 것만으로도 이분이 정말 프로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청구권에 어떤 자료, 어떤 검사가 활용되는지를 아시는 분은 그걸 딱딱딱딱 해서 저희한테 주시는데 그런 자료 증빙도 안 되시는 분들은 사실 상담하기조차 좀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설계사님들께서 최소한 진단할 때 들어가야 되는 서류가 어떤 게 들어가고 어떤 검사를 하시는지는 그런 부분들을 상세히 좀 보셔가지고 고객분이 보험금 부지급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암 진단을 의사 선생님이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암 진단금을 받을 수 없는 케이스가 있는 신장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한상훈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